반갑습니다. 예. 일단 박수 한번 치십시오. 분위기 좀 업시킵시다. 우리가 한 2년을 갖다가 수업을 안 하다가 지금 수업을 시작하니까 이제까지 그 오시던 분들도 지금 계속 다른 뭐 일하고 많이 겹치는가 봐요. 아마 서서히 좀 안 오시겠나 싶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뭐 가장 중요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야기가 연기 이야기가 아마 앞부분에 전부 다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연기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제 사례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실제 이 연기가 어떻게 그죠 이루어져 있는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 건들리거든. 자, 우리가 좀 일목요연하게 이제 한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쭉 몇 시간 동안 걸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 장에 이제 한번 담아봤어요. 아마 이 체계를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뭐 우리가 인생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체계의 전부 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본질과 본질의 어떤 모양, 쓰임새와 그리고 작용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환경이 갖고 있는 최상용의 그 내용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똑같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도 우리가 최상용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체는 본질, 우리가 견성성불 하는 내용이 바로 체입니다. 견성성불 한 상태가 바로 체, 본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연기의 상은 연기의 체계와 연기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상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연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암경이라든가 모든 경전들에 대해서 대부분 어디든지 대부분 가리키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 용에 대한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연기를 가리키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전에 의거한 경전에 언급해 놓은 그 내용들을 대부분 우리가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기의 체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이 연기의 체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처님의 이 설법에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법을 처음 설하실 때 아마 가장 처음 과연 부처님께서는 법을 물으러 오는 일반 그죠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을 처음 인식을 시켰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법을 물으러 왔어요. 이렇게 법을 물으러 왔을 때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이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한테 던진 질문이, 야, 너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전부 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고 전부 다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너가 있다는 것을 너가 증명을 해봐라. 너 왜 있느냐? 너가 어떻게 있느냐?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라.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부처님한테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제일 처음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라요. 일단 뭐냐면은 너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래? 이제 그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가 너가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갖다가 먼저 인식을 시켜요. 자, 넌 뭐가 있나? 눈이 있어가지고 대상을 본다.
내가 너의 눈을 통해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눈을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암으로써 너는 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고 코로 통해서 냄새를 맡고 함으로써 너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법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법을 물어오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처음으로 이제 던지는 질문은 너가 있느냐 없느냐. 너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시키는 이 문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우리가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생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물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물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생명체와 이 무생물로 우리가 나누었을 때 이 과학에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생물 물체들이 갖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리입니다. 즉 뭐냐면 물체들의 이치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물리라요. 그 다음에 생물은 살아있는 생명 현상들의 이치를 갖다가 연구하는 것이 생물학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생물이라 하면은 생명 현상과 생명작용과 의지작용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작용과 의지작용을 갖고 있는 것은 생물체고, 이 생명작용과 의지작용이 제로인 것은 무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그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와 없는 거로 나누니까 무생물과 생명으로 나누는 거지. 이 생명 중에서 이 생명작용하고 의지작용을 갖고 있는 물체 중에서 나무도 생물인데, 나무 같은 경우는 생명현상은 100% 전부 다 하고 있지만은 의지작용은 거의 뭐냐면 나무 보고 우리가 걸으라 하면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의지작용이 미약합니다. 고등동물로 올라올수록, 진화된 동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 의지작용이 강하고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개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여기에 우리가 보통 본다면은 생명현상은 100이지만은 의지작용은 약 한 30, 40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도 많지만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우리 인간은 거의 모든 생명현상, 생명작용과 이 의지작용을 그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내용을 갖고 그러면은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과연 그러면은 어떻게 전부 다 작용하고 있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들, 여기 지금 우리가 구슬을 갖고 내가 어떤 그저 힘을 갖고 구슬을 던진다면은 구슬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슬 같은 경우라든가 이 물체, 돌이라든가 이 무생물의 어떤 현상들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던졌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F 이꼬로 MA라든가 어떤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 갈 것인가, X 이꼬로 우리가 질량 M에다가 그죠? 속도 V를 곱해주면은 이 물체는 어느 위치에 떨어질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무생물, 물체들이 갖고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 모든 운동 법칙을 갖다가 완성시킨 사람이 뉴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우주에 대한 이런 역학을 갖다가 완성시킨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라요. 그리고 또 미세 입자,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엄청 적은 미세 입자에 대해서 운동론을 완성한 것이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뉴턴의 운동역학, 운동법칙이라든가 그다음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라든가 이 양자역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전부 다 그죠? 모든 물체들의 운동은 전부 다 규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 같으면은 전부 다 우리가
하나의 법칙 속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통일장 이론이 그죠? 많은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미세 입자라든가 중간 어떤 일반적인 입자라든가 어마어마한 지구 우주와 같은 큰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아직까지 통일하는 데는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물체, 무생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완벽한 이런 그죠 법칙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밝혔고 또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그대로 그죠 그 적용한 대로 그 물체들이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달나라에 위성을 그죠 우리가 로켓 보내는 거나 인공위성을 갖다가 우리가 쏘아 올릴 때 우리가 멀리 그죠 뭐 목성에 간다 이런 데 가는 어떤 위성을 쏘아 올리더라도 정확한 궤도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목성 궤도를 도울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과학이 그 정도 우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생물에 대한 물체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데 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생명 현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풀 수 없을까? 생명 현상에 대한 이 내용을 설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법칙이 연기의 법칙이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존재들을 포괄하고 있는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이 법칙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관계를 있느냐,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암경이라든가 모든 경전의 어떤 그런 한 토막 한 토막 갖고 있는 그 내용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합하면은 이런 체계를 갖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지금 상의 체계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논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연기의 어떤 그죠 현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연기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데 가깝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연기론을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모든 체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그럼 이 연기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과연 어떤 팩터들이 있는가,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어떤 물체가 있다.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러면 이 물체가 그죠?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질량 m하고 시간 t 이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공간 속에 있는 어떤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무게라든가 그죠? 이 물체의 질량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시간 t에 대한 변수 이것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전부 다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t의 관계 속에서 속도 v라든가 가속도 그죠? 라든가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물체가 움직이는가? 그럼 이제 속도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우주 공간 속에서 이 물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럼 우리가 전생에 예를 들어가지고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 우주에 그죠? 달이란 달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그 문제도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거라요.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함수에 대입해서 풀어낸다면 얼마든지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 박동훈 선생님이 지금 앞산 남쪽으로 향하여 지금 10m 1초에 10m씩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북쪽으로 1초에 10m씩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박동훈 선생님이 나를 쳐다볼 때 1초에 얼마씩 가느냐? 약 한 1초에 20m씩 가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박동훈 선생님을 보더라도 1초에 약 한 20m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박동생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달려요. 나는 또 반대쪽으로 한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그럼 박동생이 나를 보면은 얼마로 보일까? 6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것이 보일까요?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5살 때 갖고 있었던 화두가 바로 이 문제라요. 과연 빛과 같은 속도로 우리가 달리면서 물체를 본다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게 아인슈타인의 화두였어요. 뉴턴의 화두는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가? 우리 어떤 물체를 던져놔 보세요. 위로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모든 물체는 어느 정도 가다가 다 밑으로 다 떨어져요.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다 떨어지는가? 이 뉴턴의 화두였습니다. 이 뉴턴의 화두와 이런 아인슈타인의 화두가 결국은 운동의 법칙을 만들어내고 또 그죠? 상대론을 갖다가 완성시키고 또 더 적은 미세 입자에 대해서 양자 역학을 갖다가 완성시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죠? 그런 입자들의 모든 운동 역학을 전부 다 우리가 완벽하게 풀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는 생명작용을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아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돌은 던지면은 우리가 일정한 방향으로 똑같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1초 후에 이 돌의 위치는 어디에 있겠다. 내가 이 돌을 얼마만한 속도로 던지는 것만 우리가 그죠? 벡터를 주면은 떨어지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 떠민다고 누가 똑같이 가요? 다 틀립니다. 의지를 갖고 있고 생명 현상을 갖고 있는 생명체는 무생물하고 틀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용할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칙이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면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가? 무생물을 다루는 변수는 물체의 질량 m, 그죠? 그 다음에 위치 x, 시간 t, 이 세 개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풀어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는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자 처음 부처님께서 던진 그 질문, 우리가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생명체를 통틀어 지금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서 이 우주에 그죠?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해도 지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혀라든가 그죠? 이 몸뚱이라든가 이런 우리 의라든가 이거 6개 외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자,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안, 의, 이, 비, 설, 신, 의. 이 6가지가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전부 다 합니다. 이거 외에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이 6개. 또 뭐 있습니까? 이 6개에 대응하는 대상 6개. 눈으로 우리 뭐를 봐요? 어떤 모든 형상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서 모든 현상을 그죠? 대상을 모양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색, 성. 우리가 이 소리를 귀가 있어가지고 다 듣습니다. 그죠? 귀는 뭐를 들어요? 소리. 성을 들어요. 색, 성, 향. 그 다음에 코는 냄새를 맡아요. 그 다음에 혀는 미, 감촉을 느낍니다. 뭐냐면은 내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촉. 우리 몸뚱이는 우리 한번 부딪혀 보세요.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호가 정확합니다. 그죠? 또 법.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죠? 대상 전부 다가 이 법입니다.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이 생각의 대상이 되는 이 법, 색, 성향, 미촉법. 이 12개와
그죠? 그다음 물체 M, 그다음에 위치 X, 시간 T. 이것이 전부 다 이제 변수라요. 이 변수들이 전부 다 작용해서 연기의 법칙이라 하는 법칙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12개, 15개의 변수를 갖고, 그러니까 이 15개의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부 다 살펴보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더라. 어떤 거든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물체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도 뭔가 원인이 있어 가지고 내가 물을 마셔야 되겠다 하는 그 원인이 있어 가지고 이 컵에 물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라요.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시에 공부를 한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뭐냐면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라요. 원인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원인이 되는 인에는 인연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작용하는 것은 인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주위의 그저 관계는 연이 되는 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씨앗을 수박씨를 땅에 심었다. 수박이 그저 잘 열릴 것이다. 수박이 둥실둥실 잘 열리는 것은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수박씨는 인이 되는 거고 토양은 연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씨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죠? 우리가 자갈 땅에 우리가 수박씨를 심었다면은 결과는 없어요. 아예 우리가 쭉대기 씨를 아무리 비옥한 땅에 심었다 하더라도 비옥한 땅에 심어도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은 더 크게 작용하고 연은 작게 작용하지만은 결국은 두 개 다가 우리가 인이라 하는 그 요소 속에는 인연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 가지고 뭐가 생기더라? 결과가 생깁니다. 이 생이 우리가 이렇게 몸 받아 살아요. 내가 왜 이렇게 이 몸 받았는가? 이 몸 받아가 이렇게 사는 데는 뭐가 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업의 총체가 인으로 작용해가지고 이 몸을 딱 만들어낸 거라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왜 이 모습인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모든 그죠? 인들이 총체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거라요. 모든 것들은 인과의 관계다. 인과 과의 관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과라 하는 그죠? 이 현상을 놓고 생각할 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이 나타나는 현상에도 인과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도 인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오늘 돈이 꼭 100만 원 필요한데 근데 지금 통장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 그럼 지금 현재 현상은 돈이 100만 원 필요하지만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요. 근데 해결된 상태는 내 통장에 돈이 100만 원 있어가지고 내가 돈을 줘야 될 때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지금 현재 상태는 지금 현재 상태의 인과 과는 돈 100만 원이 없는 게 결과 현상이고 내가 이제까지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그 인에 의해 가지고 통장에 돈이 없는 거라요. 그러면 과는 지금 뭐냐면은 내가 극복해야 될 상태는 통장에 돈을 100만 원 지금 만들어 였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하루 일해가 일당을 100만 원 벌어 가지고 그쪽 였는 방법도 있고 또 누구한테 그저 당장 돈을 좀 빌려서 100만 원 였는 방법도 있고 일단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지만 일단 통장에 100만 원을 돈을 채였을 때 그거는 결과적으로 과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통장에 들어왔는 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그거는 바로 이제 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든지 인과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도 뭐가 있다? 인과가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야 될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인과 문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인과 문제를 갖다가 설명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 중에 한 개가 부처님께서 위대한 설명, 사성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쳤어요. 그런데 첫 설법의 사연은 사성제법을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깨치고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연기를 이해시켜야 되겠는데 연기를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했을 때 바로 뭐냐면은 사성제법을 설하면서 연기를 이해시킵니다. 그 사성제법이 고집 멸도지요. 불교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성제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성제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인과라요, 인과. 인과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것이 사성제법이라요. 사성제가 고, 집, 멸, 도. 이 중요한 이 네 가지입니다. 고. 아까 뭐냐면은 지금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현상을 이야기했죠. 거기 바로 고라요. 집은 원인입니다. 고는 나타난 현상이고 집은 원인이라요.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은 고고 내가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집 원인에 의해 가지고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요. 고, 집, 멸. 멸은 해결된 상태가 멸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된 상태. 내 통장에 돈 100만 원이 들어온 게 바로 그죠? 멸이라요. 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 방법. 이게 바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해결 어떻게?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해가 일당을 받아가지고 통장에 돈 100만 원을 넣는 방법. 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통장에 돈을 넣는 방법. 어쨌든 통장에 100만 원을 돈을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고집멸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현상에서의 원인과 결과, 극복된 해결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 이게 바로 고집멸도입니다. 이 관계라요, 전부 다가.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부처님께서 이 문제로 전부 다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다 원인이 있다. 원인만 알면은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원인을 몰라요.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으로서 문제를 푸니까 자기 방법대로밖에 못 푸는 거라요. 그러니까 60% 푸고 70% 풀고 판단을 갖다가 60% 70% 하니까 안 되는 거라요. 우리 평생 삶이 이제 그런 삶입니다. 결국은 다른 거 아니라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지 원인만 정확하게 잘 이해할 것 같으면은 문제는 해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성제, 고집멸도 걷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부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사성제법이라요. 그래서 고집멸도. 이건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여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나타난 현상이 바로 고입니다. 집, 원인.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집이라요. 멸은 나타난 현상, 고가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입니다. 도, 실천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했는가? 실천 방법이 도라요. 그래서 고집멸도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면서도 이 모든 것들이 그죠? 현재 상태, 현재 상황이 극복된 상황, 여기에 대한 인과관계가 전부 다 그죠? 원인과 결과고 사성제법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그럼 뭐 어떻게 존재하는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제대로 살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무상하더라. 모든 것들은 무하더라. 무상하다 하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떠한 것도 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상.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상합니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더라. 무상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의 출발은 뭔가 생겼습니다. 생겼던 것이 가다가 언젠가는 멸합니다. 그래서 생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몸 받았다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서 우리는 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인연이 다 해가지고 낡아서 언젠가는 멸합니다. 그래서 생멸을 해요. 또 생멸을 해요. 또 생멸을 해요. 우리 이 반복되는 이 생멸을 우리는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생에 이렇게 몸 받아 살다가 생했다가 멸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요 한 텀이라. 또 우리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백지장 같은 요 한 면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 다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알아보자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는 이 백지장 같은 이 얇은 판 이것보다 밑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 그 위에도 또 뭐가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아는 것이 윤회하는 속에서 전생을 아는 거고 또 그 전생을 아는 거고 이거 한번 알아보면은 있지 않겠나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무상하다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출발은 생이고 마지막 종착역은 멸이다. 그래서 생멸을 한다. 생멸을 하면서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그게 윤회입니다. 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다. 초기 불교의 목적이 바로 요 해탈입니다. 윤회하는 데서 윤회를 멈추고 벗어나면은 그죠? 해탈이 돼요. 자, 부처님께서 왜 생명이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고라고 했느냐? 생멸하기 때문에 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으면은 그죠? 이거는 락일 겁니다. 락인데 끊임없이 변한다. 생멸을 한다. 끊임없이 생멸하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무상이고 고다. 그런데 또 뭐냐면은 무하더라. 우리가 이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살펴보면은 결국은 나락하는 것은 없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몸뚱이가 만들어졌어요. 형성됐어요. 또 이 원인이 소멸하면 이건 또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나락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있다고 딱 그죠? 모든 문제가 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출발해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내 것도 만들고 싶은 거라요. 우리의 삶 전부 다는 나와 내 것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존재가 아니고 소유라요. 돈도 벌으려고 했고 벌어놓은 돈을 내가 모아야 되고 그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안 주려고 해요. 같이 공유하려고도 안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무한대 나가 있다고 딱 우리가 그죠?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이 생각이 뭐냐면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이 몸뚱이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뭐냐면 우리는 근본적인 치가 치 때문에 무한대
나가 있다고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치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본질을 그대로 직시해 보니까 무상이고 고고 무하더라. 이것은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각자, 깨달은 사람, 누구나 누구 눈에나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이고 고고 무하더라. 이거는 부처님만이 깨친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깨치면 똑같아요. 지금 김성규가 깨쳐도 이 내용이고, 예수가 깨쳐도 이 내용이고, 공자가 깨쳐도 이 내용이고, 천년 후에 누가 깨쳐도 이 내용이고, 존재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진리는 누가 어떻게 깨치든 내용은 전부 다 무상이고 고고 무하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불교가 뭔가? 첫 출발이 불교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다. 재행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한다. 일체계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죠? 고다. 재범무와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나라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성품은 갖고 있지 않다.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의 출발점이라요. 그러니까 무상과 고와 무한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깨치면은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것이 불교가 되고 불교의 출발점은 재행무상이고 일체계고고 재범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하락하는 것은 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치 때문에, 아치 때문에, 그죠? 이 무하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내가 있고, 내 것, 아소. 이것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이 아치 때문에 아집이 생겨요. 죽으라고, 그죠? 자기, 이 집착은, 이 아집의 내용이 탐진입니다. 탐심과 진심이라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아집 속에 놓여 있어요. 아만. 자기 맞는 것은 끝까지 맞아요. 다른 사람은 틀리고, 세상에 틀리는 건 없어요. 다를 뿐이지.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은 다른 거하고 틀리는 거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는 뭐냐면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거하고 맞지 않는 것을 틀린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라, 다른 거. 그런데 다른 것은 틀리는 게 아니죠. 큰 것 속에 보면은 다 맞아요. 단지 뭐냐면은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니까 자기 것이 맞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보면은 또 다른 사람 것이 맞는 거라요. 이것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만 때문에 못해요. 아만. 아에. 우리 누구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평생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안 좋아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죠? 자기만 좋아하지.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은 좋아하는 척 해요, 전부 다. 이게 우리 평생 삶이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치와 아집과 아만과 아외. 우리가 평생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이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근본 삼독해가 뭐라 해요? 탐, 진, 치. 그죠? 치. 어리석음 때문에, 아치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탐심과 진심이 생겨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탐입니다. 우리의 감정, 정신에 대한 탐욕이 진입니다. 우리 화내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자기한테 맞는 것은 괜찮은데, 기분 좋고, 칭찬하고 막 하지만, 자기하고 조금만 틀려보세요. 근본적으로 요 하락하는 것이 나하고 틀리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모든 마음이 전부 다 요진입니다. 진심이라요. 그러니까 이거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치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음 때문에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죠?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이 탐심이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개정해라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근본 문명을 타파하면은 아가 아니고 무아락한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탐을 제어하는 것은 개고, 내가 그죠? 내 마음을 안정시키면은 진심이 가라앉습니다.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전부 다 진심이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 틀리는 것은 없어요. 뭐다? 내 생각하고 다를 뿐입니다. 근데 내 생각은 맞느냐?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전부 다 우리는 포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연기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연기의 법칙이 생겨요. 근데 과연 연기의 법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돌은 물체, 무생물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면 던지는 대로 똑같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의지가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오늘 우리 이제 설도 됐고 했으니까 오늘 공부 우리 참석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 돈 10,000원씩. 내한테 돈이 억만금이다 해도 돈 10,000원 준다 하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받고 기분 나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지금 문제 내가지고 문제 풀었다. 문제 다 못 풀었어요. 문제 못 풀어서 전부 다 종아리 한 대씩. 종아리 한 대씩 맞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기분 덜 좋은 사람도 있고, 기분, 돈 받아가지고, 내한테 지금 호주에 100만 원 있는데, 그 만원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분 덜 좋아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아요. 돈 지금 내 호주에 돈 하나도 없다. 그런데 10,000원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기분이 더 좋고 조금 덜 좋고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돈 10,000원 받아서 기분 다 좋아요. 한 방 맞아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기분 나쁜 사람도 있고 덜 나쁜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내가 당연히 한 대 오늘 맞아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기분이 좀 덜 나빠요. 내가 왜 맞노? 하고 딱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쁜 거는 똑같지만은 더 나쁘고 덜 나쁘고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분 나쁘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하는 이 상황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같은 거라요. 어느 정도. 방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연기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라요. 방향성을 갖고 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주사위가 있어요. 내가 던졌다. 1이 나올 확률은 우리 6분의 1.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 6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그래도 우리가 던져보세요. 내가 100번 120번 던졌다 합시다. 그럼 전부 다 20번, 20번씩 나와요. 실제하고는 틀리죠. 실제 일어나는 현상하고 우리가 이론하고는 틀려요. 그럼 이 이론이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십억 번 던집니다. 횟수를 수십억 번 던지면은 거의 전부 다 6분의 1, 6분의 1 다 맞았어요. 우리 경전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 그 옛날에 근본적으로 모든 경전들은 통계, 그죠? 이 통계를 가장 바탕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은 삼천대천세계,
이 어마어마한 우주, 그죠? 그 다음 또 시간적으로 끝도 없는 시간. 이거 전부 다 뭐냐면은 횟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한대의 횟수를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확률적으로 전부 다 정확하게 다 맞아갑니다. 다 맞을 수 있는 근거가 경전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무의미하게 그 말들이 막 서여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근거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연계의 법칙을 보니까 연계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이더라. 내가 행하는 것은 인과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받는 상대방은 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 누가 이 생에 잘 산다. 왜 잘 살아요? 뭔가 전생에 졸았기 때문에 준 것이 내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시하지 않는 삶은 다음 생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어요. 이 생에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잘 살았다 싶은데 보시 없이 그냥 한 생을 살다 보면은 다음 생은 정말 그죠? 또 한 생을 빈곤하게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게 거기 다음 생에 나한테 또 돌아와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돌려주는 것이 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다 따라요. 내가 누구 돈 1,000만 원 빌려줬다. 그러면은 다음 생에 또 살다 보니까 누가 땅 사라키가 땅을 샀다. 그 땅이 지나고 보니까 몇 천만 원 되는 거라요. 실제 살 때는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천만 원 돈이 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전생에 돈 1,000만 원 빌려간 거 안 갚고 이 생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갚은 택이 되는 거라요. 공자는 하나도 없어요. 안 했던 것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 전부 다가 내가 전생에 행했기 때문에 이 생에 거기에 대한 응보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베푼 것이 내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죠? 그 애플, 이런 사람들, 사상 이런 사람들은 대보살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돈 안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전부 다 갖다 줘요. 갖다 줄 만큼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다 베풀었기 때문에 그 베푼 게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베풀었기 때문에 내한테 다 다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연계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법칙은 끌어당김의 법칙. 우리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보니까 기도가 성취되더라.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성취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성취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 성취되는 기도가 내가 내 원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 그것이 이 생에 성취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 같으면 이 생이 안 되면 또 다음 생에 되는 거라요. 원을 세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자? 내가 꼭 부처돼야 되겠다. 꼭 우리는 원을 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적금 연하는 겁니다. 타요, 언젠가는. 내가 부처돼야 되려고 원을 세웠으면은 언젠가는 부처돼요.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부처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어떤 기도든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 왜 이러시는가? 우리가 보면은 내 속에는 내가 전생에 착한 일도 했고 그저 나쁜 일도 했고 악행도 저질렀고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속에 다 누적되어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옷장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멋대로 막 여나 보세요. 뭐 그죠? 내이고 바깥에 입는 옷이고 뭐 양말이고 전부 다 한꺼번에 막 여나 보세요. 그 다음 찾으라 해보죠. 어떻게 찾아요? 하나 찾으라 하면 전부 다 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쉽게 찾기겠어요? 못 찾아요. 그런데 어떻다? 딱 그죠? 여름 옷, 겨울 옷, 양말, 그죠? 내의 딱 정돈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문 딱 열어가 바로 쉽게 다 찾을 수 있어요. 기도라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속에 엄청 뒤죽박죽대가 있는 이런 업들을 내가 성취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 집중을 한다. 안정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을 전부 다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정리정돈을 해놓고 보니까 뭐다? 아, 내가 선업을 지었는 것이 모아져요. 그러면 모아지는 그 선업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들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라요. 악의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내 속에 그런 선업도 없다면은, 그죠? 그 원은 성취가 안 되겠지만은 그 원을 했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내 속에는 그 원을 성취할 만큼 내가 전생에 뭐라도 내가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 원이 내한테 생기는 거라요. 그런 원이 안 생긴 사람이, 그런 원이 생긴 사람은 일단은 내 속에 그 원을 생길 만큼 내가 뭔가 씨앗을 뿌려놨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라요. 바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기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업이 그냥 정리정돈돼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업을 끌어올리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흩어져 있는 그 업들을. 우리 혹시 어릴 때 왜 철로에 못 놔두면 뭐가 돼요? 자석되지요. 뭐 그냥 아무리 갖고 있어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흩어져 있어요. 못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정의적 성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철로 위에 딱 얹어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무거운 기차가 지나가면서 원자 배열을 재배열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재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쫙 깨끗하게 정리하니까 바로 뭐냐면은 자석. 뭐 물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플러스 성질은 그저 쫙 모아놓으니까 자석이 되는 거라요. 똑같습니다. 기도한다 하는 것은 이 못을 철로 위에 얹어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요. 내 업을 갖다가 기도함으로써 안정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끌어모으니까 그 선업에 의해 가지고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꼭 기도를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전생에 행했던 그 선업 때문에 그 기도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교 좋은데 합격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조금 더 도움 되니까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거라요. 연속성의 법칙.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연속성의 법칙. 이 생에 공부하자. 뭐, 이 생에 말로 공부해, 그죠? 우리 다음 생에 공부하면 되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할, 그죠? 뭐, 이 좋은 세상, 젊었을 때 딩가딩가 잘 노다가 나이 들어서 공부하면 되는데, 말라 젊어서부터 공부해요.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이 최초로 정신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그죠? 서양의 왕이었던, 그죠? 미란다 왕이 인도의 동북부를 지배했어요. 그때, 누굽니까? 그 원정에 의해 가지고 동방 원정이 있었잖아, 그죠? 갑자기 누구냐? 가장 알렉산더 대왕이라요? 이름이 조금 틀리는 건 맞나? 하여튼 그 동방 원정에 의해 가지고 인도 동북부까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 그 북부는 서구의 그죠? 서구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인도에는 이제 원래 원주민부터 해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나가세나 비구경이라고도 하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밀린다 왕문경은 왕의 이름을 따서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하고 나가세나 비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세나 비구와 밀린다 왕이 주고받은 문답을 경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나가세나 비구한테 물었던 것이 스님 이 좋은 세상에 그 말라 젊었을 때부터 머리 깎고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계세요.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우리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나 비구가 그 밀린다 왕한테 한 이야기가 왕이시여, 당신은 전쟁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난 아직까지 전쟁해가 진 적이 없다. 잘한다. 그럼 당신은 전쟁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니까 전쟁하기 전에 벌써 몇 년치 양식을 전부 다 주문해 놓고 병장기도 전부 다 확인하고 만반의 준비를 전부 다 해놔가지고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퇴치할 수 있을 만큼 전부 다 훈련도 그만큼 시계 해놔가지고 전부 다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가 우리한테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제까지 진 적이 없다. 대왕이시여. 바로 그렇습니다. 대왕이 적군이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했듯이 우리도 죽음이 언제 닥치더라도 그 죽음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만큼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 아는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공부다. 수행이다. 하면서 밀린다 왕을 설득시켜요. 그러니까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비구여 정말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받아들여요. 바로 뭐냐면은 연속성의 법칙.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살았던 이 삶이 다음 생에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달라지겠어요? 똑같습니다. 안 달라져요. 이래 살았던 사람은 다음 생에도 이렇게 살 거고 또 다음 생에 태어나도 또 그렇게 살 거고 아마 이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 거 크게 마음에 드는 사람 잘 없을 거라요.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래 살아놓고 다음 생에 더 잘 사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연속성의 법칙. 즉 뭐냐 하면은 공부한 사람은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공부하는 몸 받아가 공부하기가 쉽고 돈 버던 사람은 다음 생에 또 몸 받고 태어나도 돈 버는 쪽에 그죠?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그걸로 또 살기 쉽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생에서 내가 살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다음 생에도 몸 받아 그렇게 산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연속성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공부하자 하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음 생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생에서 공부를 해는 사람이 다음 생에 또 공부를 해요. 젊었을 때 공부한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또 공부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연속성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 법칙의 세계가 인과응보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연속성의 법칙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연기가 갖고 있는 이런 체계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해가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연기의 이제 종합적인 모든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연기가 이런 체계를 갖고 있고 또 이런 팩타와 이런 변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그죠? 무상이고 고고 무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장 위대한 그죠? 내용 중에 하나인 이 지금 누구냐면은 뉴턴입니다. 뉴턴의 사과. 아마 이 1600년 초입니다. 약 한 뉴턴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가 뛰어난 사람 10명을 꼽으라 하면은, 그죠? 뉴턴도 꼭 들어가는 정말 그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20대에 런던 왕립대학 교수가 돼요. 그런데 마침 우리 지구상의 최대의 재앙이 뭐냐 하면은 아마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2천만 명 가까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 사건이 흑사병입니다. 좀 긴 기간을 거치면서 죽었지만은, 그러니까 이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갖다가 죽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이 1620년대가 이때도 마침 또 흑사병이 심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이 전 유럽의 모든 대학이 휴교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28세 된 이 그죠? 런던 왕립대학의 교수였던 뉴턴도 자기가 태어난 울스톱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우리 화두, 뉴턴은 왜 모든 물체가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이 문제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난 뒤에도 그 생각, 마침 강의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 고향에 돌아가서 하루 종일 그 문제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 생각, 그죠? 뭐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요. 이날 또 뭐냐면은 이제 점심을 먹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왜 모든 물체가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 사과가 툭 떨어진 거라요. 세상에 어떤 기적적인 일은 전부 다 그죠? 이렇게 희한한 신비로움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태어난 날이나,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도를 이루신 날이나 뭐나 전부 다 따지고 볼 것 같으면 다 희한한 이런 신비를 다 같이 갖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사가 떨어진 것이 결국은 세상을 갖다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체계화시키는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첫 출발이 이 뉴턴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은 시작합니다. 사가가 그날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져요. 바로 그 순간 10만 볼트의 전류가 팍 흐르는 겁니다. 왜 모든 물체가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 사과 떨어진 것에 영감이, 그죠? 생긴 거라요. 얻어진 겁니다. 10만 볼트가 흐른 거라요. 바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 뭐냐니까 성불교에서 보면은 견성하는 모든 것들은 딱 순간이라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딱 이루어져요. 그 순간을 겪어본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해하는 방법이, 그리고 또 갖고 있는 애정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거는 어디에든지 똑같아요. 남녀 문제나 진리 문제나 어디든지 그러는 10만 볼트의 전류 흐르는 것을 겪어본 사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 틀리는 거라요. 다 달라요. 자, 뉴턴이 구한 마일리력 법칙. 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영감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지구하고 사과가 서로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갖다 할 수 있게 된 거라요. 애하고 어른하고 둘이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요? 애가 어른 쪽으로 끌어당겨올 수밖에 없지요. 지구하고 사과하고 둘이 서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뭐 한다? 둘이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라요. 세상을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순간에 일어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28살의 뉴턴은 평생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수식으로 완성시킵니다. 뉴턴의 마활율력 법칙.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수식으로 만들어져요. 이것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는데 뉴턴은 평생을 갖다가 이제 허비합니다. 그 갖고 있는 이제 이론을 갖고 그 이론을 갖다가 증명을 한 거라요. 수식으로 풀어냅니다. 우리 미분적분 뉴턴이 만들어요. 달까지 거리, 태양까지 거리 이런 것 전부 다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미분적분을 다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위대한 그죠? 이 뉴턴의 마활율력의 법칙이 바로 힘 작용 서로 끌어당기는 힘 F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물체 크기의 곱에 비례한다 하는 이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서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끌어당겨줘요. 가만히 있어요, 전부 다. 왜 그래요? 분명히 모든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작용하는데 우리는 어떻다? 그 힘을 느낀다, 못 느낀다? 힘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못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지구하고 사과는 비교해 보니까 어떻다? 사과가 지구로 당겨올 만큼 힘의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뉴턴이 결국은 그죠? 그 순간적으로 10만 볼트 하는 그 이제 아이디어를 실제 풀어내는 것이 뉴턴이 구한 마활율력 법칙은 모든 물체는 그죠? 밑으로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 영감을 얻은 것이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 우리 보통 모든 지구 표면에서 모든 물체의 중력 가속도는 얼마냐면은 980이라요. 980 그죠? 센티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것이 결국은 지구에서 이 지구 표면에서의 모든 중력 가속도는 980입니다.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그죠? 얼마 약하니까 0.27이라요.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와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해 보니까 981대 0.27, 3640대 1이라요. 그 다음 또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 거리. 우리 지구에서 반경 얼마입니까? 6370입니다. 지구 반경은. 6370이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만 4,400km입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 거리와 달까지 거리를 비를 내니까 6,370대 38만 4,400 해가지고 1대 60.1이 돼요. 자, 60을 제곱하면 얼마 돼요? 66이 36, 3,600 나오죠.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뉴턴은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내용을 갖다가 착안해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평생 이 식으로 풀어냅니다. 미분과 적분을 갖다가 뉴턴이 만들어요. 해가지고 달까지 거리하고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이걸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힘을 갖다가 구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위대한 식 중에 하나인 마활율력 법칙, 그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에서 300년 후에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거대 우주에 대한 그죠?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했고, 봐도 그 당시에 미세 입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양자, 이 세계에 대한 이론을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금과 같은 3, 4시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까지 나아가게끔 급속도로 인류를 단 몇백 년 만에 이제까지 인류가 지구가 태양이 45억 년, 70억 년 갖고 있었던 그 역사 속에서 단 몇백 년이 그 엄청난 내용을 갖다가 더 어마어마한 내용을 변화시켜요. 위대한 이 뉴턴의 마활율력 법칙. 지금
연기의 법칙을 설명한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뉴턴의 이 만류인력의 법칙과 뉴턴의 운동의 법칙과 이 모든 것들에 근거를 해서 저 법칙을 갖다가 경전의 내용을 갖고 풀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위대한 그 이론 중에 하나인 이 프랙탈 이론.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지금 현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근본적으로 작용한 법칙이 뭐냐면은 내용이 이 프랙탈 이론이라요. 실제 이 프랙탈 이론은 이 맨델브로트라고 하는 거죠. 그 예일 대학 이 교수가 이 처음 이 영국은 어때요? 우리 그 뭐 리아스식 해안 엄청 해안이 그 많냐면은 울퉁불퉁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이것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영국 해안선의 그 길이가 우리가 이게 쏙 바르면은 그냥 쭉 따라가면서 거리 재면은 쉬운데 이 울퉁불퉁하게 계속 엄청나게 이게 울퉁불퉁하니까 과연 이거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것을 풀어낸 것이 바로 프랙탈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프랙탈 이론이 지금 현재 우리가 20세기, 21세기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7세기를 뉴턴의 만류인력이라면은 19세기, 20세기는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 양자역학 시대고 그다음 21세기는 이 프랙탈 이론의 바탕으로 한 유전자와 이 프랙탈의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지금 현대 세상을 이 세상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는 그죠? 바탕이 뭐냐면은 이 바로 프랙탈 이론이라요. 그래서 처음 이 맨델브로트가 이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냐 하는 것을 이걸 갖다가 풀어냈을 때는 이거 뭐 세계 유명한 학회지 그냥 실리고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그거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해안선의 길이 어려운 문제 하나 풀었구나 하는 이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과학이 이제 계속 이제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저 향을 하나 피웠어요. 향연기가 이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맨델브로트가 처음 그죠? 1950년대, 60년대 이 내용을 주장해서 60년대 이 내용을 주장했을 때는 향연기가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영국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구나. 그 정도로 향은 뭐 저렇게 지멋대로 올라가네. 이거로 끝나버렸어요. 컴퓨터가 발달되고 이 컴퓨터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 계산해도 못 풀 거를 컴퓨터한테 계산하라 그러면 10초 만에 다 풀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순식간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저 향 올라가는 저 연기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저 향연기를 왜 향연기가 저렇게 올라가는지를 변수를 다 대입하니까 향연기는 저렇게 밖에 올라갈 수 없구나. 답을 딱 풀어내요. 그 전까지는 향연기는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했던 것이 지금은 향연기가 저렇게 밖에 올라갈 수 없는 결과를 갖다가 다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라요. 컴퓨터 딱 대입하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데이터도 그죠? 금방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바로 이래 되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 오늘 이거 어떻게 왔어요? 좀 일찍 출발해가 왔다면은 걸어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버스 타고 와요.
내가 좀 늦었다면은 택시 타고 오든지, 그죠? 뭐 오는데 그 상황에 의해 가지고 택시 타고 올 수도 있고 버스 타고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올 수도 있는데 내가 왔는 방법은 딱 한 방법으로 결정돼요. 택시 타고 온 사람은 택시 타고 왔고 걸어온 사람은 걸어왔고 또 평소 때 똑바로 오던 것을 오늘 같은 경우는 시내 들려가지고 삥 한 바퀴 다 돌아가 봤다. 그렇게밖에 올 수 없는 거라요. 이 프랙탈 이론의 바탕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일어나야 될 일. 아까 내가 택시 타고 왔다면 택시 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요. 걸어왔다면 걸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내가 걸어온 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모든 변수들을 전부 다 대입하니까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일밖에 일어날 수 없구나. 오늘 분명히 공부하러 오려고 했는데 공부하러 못 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변수 다 대입해 보면은 오늘 공부하러 못 오는 거라요.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은 또 공부하러 왔어요. 그 변수 대입해 보면 그 사람은 오늘 공부하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라요. 공부하러 안 온 사람은 그 변수를 다 대입하면은 공부하러 못 오게 돼 있는 거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변수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환경 모든 것들 전부 다를 대입해 보니까 공부하러 올 사람만 오는 거라요. 안 올 사람은 못 올 사람은 못 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전자의 모든 문제를 앞으로 다 풀어내요. 이 프랙탈 이론이 중에 하나가 유명한 것이 나비 효과입니다. 그죠? 이 프랙탈 이론에 바탕을 해서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뭐냐면은 파리에서 파리에서 날개짓을 했는 것이 북경에 오니까 태풍이 되더라 이겁니다. 바로 여기 나비 효과가 아까 우리 항연기 이야기했듯이 향연기 올라가는 것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것이 바로 그죠? 이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 프랙탈 이론과 나비 효과가 전부 다 설명되는 거라요.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이 세상에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유전자에 대한 연구하고 똑같이 이제 결부됩니다. 그래서 프랙탈 이론과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그죠? 핵심 내용들이라요.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는 겁니다. 바로 1996년 단세포 생물 시아노박테리아 게놈 지도가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행했던 가장 위대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세포 생물 시아노박테리아의 게놈 지도를 완성한 이날이라요. 시아노박테리아 단세포를 풀어보니까 거기에 40억 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어요. 죽고 태어나고 했던 40억 년의 역사가 그 시아노박테리아에 들어있더라. 2003년에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도 완성했습니다. 40억 년의 죽고 태어나고 했던 우리 인간의 모든 흔적들이 우리 지금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은 유럽에서 뭐하고 살아봤다. 어떤 생은 그죠?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어떤 생은 한국에서 일본에서 살았다. 이것을 게놈 지도를 풀어내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결국 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뭐더라. 이 인과에 대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전부 다 우리는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기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체계를 쭉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그러고 이제 그거 이제 바탕이 되는 왜 이 연기의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런 프랙탈 이론, 유전자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같이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